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는 알면 약이 되는 토크토크2 아이톡2의 가혜란입니다. 미녀스타 유이와 빙속여제 이상화 선수, 노래나 연기, 운동 실력 못지않게 그녀들을 화제의 중심에 서게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허벅지인데요. 요즘 건강하고 탄탄한 허벅지는 선망의 대상이죠. 하지만 이런 아름다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안에 담겨있는 건강함을 챙기는 것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아이톡2에서는 허벅지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그럼 가혜란의 알약 톡톡2 지금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허벅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가정의학과 유병욱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요즘 허벅지 이야기 정말 많이 하는데 실제로 허벅지는 어떤 근육인지 왜 중요한지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우리 몸에 보통 가장 중요한 엔진 한번 생각나는 게 심장? 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의학자들은 허벅지를 우리가 몸의 엔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하죠. 그리고 실제로 가장 많은 혈액을 움직이게 도와주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중심을 이루는 허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골반을 지탱하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사실 허벅지에 관심은 많았지만 그동안 좀 예쁘게 관리하는 법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지 허벅지 건강에 대해서는 간과한 적이 많잖아요. 그런데 좀 신경을 써야겠네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당 대사 질환, 콜레스테롤 문제 있는 분들 보면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나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당분을 활용하고 소비하는 게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아름다움도 있지만 내적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해서 허벅지 근육을 키우게 되면 허벅지에서 당분을 많이 소비하고 또 허벅지가 운동을 함으로써 콜레스테롤을 또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허벅지 근육이 건강을 지키는 미의 척도가 되겠죠. 네, 이 미의 척도이기도 하지만 건강의 척도이기도 한 허벅지.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아름다운 허벅지 만들기에만 좀 집중을 한 경향이 없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허벅지 만드는 법, 허벅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유병욱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허벅지와 건강 첫 번째 질문입니다. 허벅지는 에너지 저장 탱크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여기에 어떻게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글쎄 보통 우리가 에너지 저장 창고라 하면 배둘레용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지방을 톡톡하게 두어두어 하고 있으면 이제 에너지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허벅지 근육이 발달하게 되면 그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모세혈관과 그 따라가는 혈액량이 증가됩니다. 풍부하게 형성된 모세혈관에서 많은 에너지를 저장, 흡수 또는 소모하기 때문에 정말 용광로와 같은 에너지 저장 창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혈관은 그냥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저장을 한다기보다는 소비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저장이 가능한 건가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당을 대사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그럼 당을 탁탁탁탁 쪼개서 흡수할 수 있는 상태의 작은 당이 됐다가 그 작은 당이 혈액을 따라서 움직이다가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해서 저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 근육 안에 에너지가 저장이 돼서 바로 운동할 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근육이 발달이 안 되면은 이 글리코겐 저장을 못하고 돌아다니다가 갈 합성이 돼가지고 자 여기로 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근육량이 많으면 진통제 역할도 한다는데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어려운 걸 물어보시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프로 운동선수분들 달리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사이클 또는 스케이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보면 진짜 관절이 나만하지 않을 것 같다, 통증이 심할 것 같다는데 실제로 동년배 일반인들보다 통증을 덜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관절을 보호하는 근육이 발달됐기 때문인데요. 이 근육이 발달되게 되면 근육에서 우리가 천연 진통제인 엔돌핀이 흡수와 분비가 더 원활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보통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것은 근육의 통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관절이 서로 부딪히거나 관절에 이상이 생겨 통증을 느끼는데, 관절을 보호하는 근육이 단단하게 되면 관절 자체에서 오는 통증을 적게 느끼기 때문에 근육이 우리가 진통제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이 허벅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허벅지 하면 이런 궁금증 가지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뭐 남자의 힘의 원천은 허벅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그런 건가요? 사실입니다. 네, 지금 귀 쫑긋 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유인가요? 그 이유는 우리 근육량하고 관련되는 것이 바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인데요. 실제로 근육량이 풍부한 분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원활히 분비가 되고 활용이 되고, 또 가까이 있는 고환으로 테스토스테론이 합성과 분비가 되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허벅지 두께가 굵으신 분들, 정력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남성의 활력도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기능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전반적인 남성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게 남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여성의 성기능과는 무관한 건가요?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실 여성에서도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데 근육량이 과다하게 발달되고 지방량이 적어지는 프로 운동선수인 경우에는 생리가 불순하거나 그에 따른 난임, 불임 등이 따라올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허벅지가 굵은 것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마냥 굵다고 또 좋은 건 아닌 거네요. 그렇죠. 일단 바지 입을 때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과도하게 편향되게 근육이 발달하게 되면은 그걸 인해서 오히려 관절 손상이나 또는 그 관절에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허벅지 건강이 내 몸 전체의 건강이다라고 섣부른 판단은 할 수 없겠지만 이 허벅지 건강이 내 몸 건강의 척도, 지표는 될 수가 있겠네요. 네, 사실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근육량이 얼마냐라고 표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몸 이렇게 몸무게가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40%가 근육인데 그 중에 또 70%, 근육의 70%는 하체에 몰려 있거든요. 근육량이 적고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낙상 등을 통해서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그걸 인해서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근육량이 유지가 많이 되면, 특히 허벅지 같은 게 근육이 유지되면 체온이 유지가 잘 됩니다. 이 근육량이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육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건강 지표에 영향을 미쳐서 사망률이 증가하거나 또 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진통제 역할도 하고 대사증후군도 예방을 해주는 우리의 허벅지 근육, 이쯤 되면 내 허벅지 근육은 적당한 걸까? 너무 부족하진 않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어떻게 측정을 해보는지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리를 옮겨서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 자리를 옮겨봤는데요. 이 기계는 요즘 많이들 측정 받으셔서 익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로 하체 근육량을 측정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인바디라고 하는 기계는 몸속에 지나가는 전류량과 물, 그리고 근육량 등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올라가서 간단히 측정하시게 되면은 골격량과 근육량을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모델분이신 거죠? 실제 시연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검사가 진짜 금방 끝나네요. 그러네요. 네. 일단은 체중이나 체질량 지수는 다 정상 범위에 있고요. 우리가 이제 팔, 다리 확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건강한 적정량 이상의 근육을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다 갖추고 있는 게 보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인바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측정하는 법도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허벅지 둘레를 재는 방법으로도 이 하체의 근육량을 측정을 해서 건강하다 아니면 부족하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어떻게 측정을 해야 하는지 저희 모델분 모셨으니까 한번 시연해 볼까요? 공영방송의 관계로 바지를 벗을 수 없으니까 네, 바지 위에서 한번 측정을 해볼 텐데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편하게 그냥 재세요. 예? 네. 편하게 재면 이게 사선이 되니까 타원형이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당겨서 가장 큰 정원이 되는 곳을 찾으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위로 좀 올려주시고요. 이 정도 선에서 잡으시면 사타구니 밑에서부터 재서 나오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자,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자, 50? 59. 네. 오, 보통 아주 건강하다, 정상이다 하시는 분들이 55cm 정도. 그런데 궁금한 것이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과 또 이 모델분처럼 키가 큰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몸에 절대적인 굵기 차이가 날 텐데 그런데도 똑같이 기준은 55cm인가요? 남성에서의 기준하고 여성에서의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여성에서의 기준은 뭐 45cm에서 49cm 사이로 잡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체형에 따라서 표준점이 약간 다른 점은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허벅지 근육량도 측정을 해보고 그리고 둘레 재는 법도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허벅지와 건강에 대한 궁금증 계속해서 풀어봅니다. 허벅지가 가늘어지면 치매에 걸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사실 이 거짓말 같은 사실입니다. 이 UCLA 노인센터에서 한 연구가 있는데요. 허벅지의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혈액순환량도 줄고 모세 혈관량도 줄기 때문에 상부 쪽에 압력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심장이나 머리 쪽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머리 쪽에 작은 혈관들이 터져서 또는 막히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다발성 뇌경색 등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가 증가될 수 있고 또 혈관의 순환이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치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순환도 떨어지고 또 아래쪽으로 피가 잘 가지 않으니까 위쪽에 혈압이 높아져서 다발성으로 혈관이 터질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생각보다 무서운 것이어서 허벅지 근육 좀 키워야 될 것 같은데 이뿐만이 아니라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면 관절염이 예방된다. 이것도 사실인가요? 이 허벅지의 근육이 잘 정돈이 돼 있지 않는다. 오른쪽 왼쪽이 다르다. 아니면 너무 얇다. 근육의 불균형이 나타나면 골반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그걸 받치고 있는 척추와의 균형이 틀어지게 되죠. 즉 골반과 척추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척추 쪽에 염증이 올 뿐만 아니라 무릎 관절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허벅지의 근육이 균형 잡고 발달되지 않는다면 관절염 넘어서 골반과 척추 질환까지 발달될 수 있습니다. 네. 이 둘레를 재보는 것도 좋겠지만 이 허벅지가 좀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없을까요? 자, 첫 번째, 나는 잘 걷고 있는데 유독 잘 넘어진다. 저 그런데.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올해 연세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계단을 올라가실 때 쉬지 않고 10계단을 연속해도 올라가기 어렵다. 숨이 차서 어렵다가 아니라 근육의 피로도 때문에 10계단을 연속해서 못 올라가는 거. 이것도 자각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게 있고 걷다 보면 손잡이를 잡고 싶은 생각이 듣고 잡아야 안정적으로 걸을 수가 있다. 가끔 양말을 이렇게 신는데 하고 균형을 못 잡는 경우, 그쪽에 이제 근육이 약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앉았다 일어날 때 어려움을 느낀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허벅지 근육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자각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러면 지금 5개 중에 5개 거의 다 해당이 되는데 자각 증상인 건가요? 사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걷다가 원인 없이 자꾸 넘어지는 경우, 그리고 걸을 때 우리가 지팡이를 짚거나 아니면 손잡이 없이 걷기가 어려우신 분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자각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허벅지 건강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만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허벅지 운동의 달인 이종석 선생님과 함께 하시죠. 건강하게 하는 운동 배워봅니다. 알톡2 제작진이 만난 허벅지 운동의 달인은 아하! 알툰의 마스코트 이종석 선생님이네요. 하체 스트레칭부터 하체 근력 운동까지 이종석 선생님은 평소 하체 운동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하체 운동 많이 하시나 봐요. 네, 저는 웨이트도 하고요, 자전거도 타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체를 단련하고 있습니다. 허벅지를 강화하는 운동은 왜 중요한가요? 허벅지가 무너지면 일단 골반을 받쳐주는 기능, 그리고 저희가 보행을 할 때도 허벅지 근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기능들이 아주 인간의 기초적인 기능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서고 앉고 움직이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초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우리 몸의 엔진 허벅지. 그런데 여기 하체 운동은커녕 앉아서 일만 해도 하루가 바쁘다는 알톡2 제작진이 있습니다. 허벅지 건강이 심히 걱정되는데요. 선생님, 우리 제작진 허벅지 상태 어떤가요? 네, 하체 근육이 운동 안 하신 것 치고는 되게 좋은 편인데 지금 앞뒤 밸런스가 좀 안 맞고요. 햄스트링이 너무 타이트하게 굳어 있어서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들어 올리는 것보단 버티는 운동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 제작진은 대체 어떤 운동을 해야 하죠? 그건 지금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동은요, 건강하고 강하고 균형 있는 허벅지를 만들기 위한 남성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운동입니다. 긴 밴드, 작은 밴드 상관없이 무릎 위에 차 주시고요. 고무 밴드는 항상 밖으로 밀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스쿼트 자세로 앉으시고요. 가볍게 점프를 해주십니다. 땅에서 한 10cm 이내로 뛰었다가 앉을 때 천천히 버티면서 앉아주십니다. 자, 두 번째 운동은요, 여성분들을 위한 운동입니다. 건강하고 탄력 있고 균형 있는 허벅지를 위한 운동인데요. 자, 무릎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동 범위를 다 써주셔야 됩니다. 자, 운동은요 똑같습니다. 스쿼트 자세를 잡으시고, 자, 끝까지 푹 앉아주세요. 자, 이때 무릎이 발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자, 여기서 끝까지 올라왔다가 반만 내려갔다 서는 것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자, 이 동작을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균형 감각을 키워서 낙상 사고라든지 발이 미끄러져서 버텨야 될 때 내 몸을 조금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내 가슴 높이에 있는 물건부터 시도하십시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낮은 걸 하면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발을 가볍게 한 발만 들어주시고요. 자, 근처에 있는 물건을 손으로 그냥 터치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내려가서 얘를 터치하시고요. 그대로 일어서시면 됩니다. 네,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허벅지 운동 배워봤는데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단 한 동작이라도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육아와 육아.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네, 중요한 근육입니다. 부자연스러워.